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에 읽은 책들에 대해서 후기도 좀 들려드리고 그중 몇 권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추천도 좀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모두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2월에 매주 틈틈이 구매해둔 책들이 아직 많은데요. 차례대로 너무 숙제처럼 읽지 않고 과거에 책장에 좀 모셔뒀거나 다시 읽고 싶은 책도 몇 권 읽어보면서 2월을 보냈습니다. 총 4권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최근 에세이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온라인 서점 랭킹 1위를 했던 책들이 좀 드물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좀 했던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짠!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2월 책하울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책이죠. 우선 이 책은 패트릭 브링리라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에세이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환하게 보이는 뉴요커라는 멋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갑자기 건강하고 늘 동경하던 친형님이 암에 걸리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충격으로 저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숨어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그간 각박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자신을 좀 놓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에세이치고는 제법 스토리가 있고요. 생각보다 좀 두꺼웠는데요. 일반적인 에세이들처럼 짧은 문장과 산문의 형태로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는 식이 아니라 작가의 독백과 생각 그리고 일상을 담은 형태로 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번역에 좀 힘을 써서 그런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참 아름답고 표현을 정말 잘했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예술 쪽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미술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비유가 한편으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둘러보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들다가도 작품의 이름만 나오고 이미지가 대부분 없다 보니까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면서 보니까 나름 좀 피로도가 쌓이기도 하더라고요. 작가가 미술관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작품들과 교감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지막히 들려주는가 하면 경비원으로서 방문객을 대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런 경우가 참 많았지 라고 몰입이 되면서 작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잘 씌어진 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좀 커서 그런지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다소 약하다 보니까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작품들에 자꾸 신경이 가서 재미가 생기다가도 좀 가라앉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책이었고요. 형과 관련한 그런 스토리도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책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술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이 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스트셀러이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에세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뭐 나름 작가의 생각과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에세이고요. 완성도 면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다,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책도 에세이네요. 이 책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구매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읽었을 시기에 마음이 참 복잡하고 불안한 감정들로 자주 힘들어했을 때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고 위로가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본 책입니다. 책 표지가 왠지 아마도 그때 제 상태와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좀 웃기지 않나요? 사실 이 책의 그림만 보고 제가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에세이가 아니라 야매득도 에세이라는 이런 센스 있는 표현들이 되게 흥미있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목도 되게 재밌고요. 이 책은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의문을 품은 하완 작가님께서 무작정 버티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깨달으면서 대책도 없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가 되면서 느낀 이야기들을 툭툭 재미있게 내뱉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자분이 과거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투잡까지 뛰셔서 그런지 자신을 묘사하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그림들이 좀 나오는데요.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재미있고 공감하게 하는 데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작가님이 하신 대로 현실을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한번 놔보고 제 스스로 위로도 많이 하고 역시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다시
다시 읽은 이유 중 하나가요. 앞전 영상에 소개해드린 퀴팅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만두기의 기술이 잘 적용된 사례가 이 책이 아닐까 해서 한번 떠올려 보다가 꺼내본 거였습니다. 퀴팅은 후반부에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그만두기를 아주 잘치 있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한 책이 딱 이 책일 거라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역시 다시 읽어보니 정말 유쾌하고 좋은 책이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열심히만 살면 힘들다. 그건 견디는 삶이니까 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술술 읽히고요. 나름 제가 너무 마음이 복잡할 때 지금도 한 번씩 꺼내보는 책이라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만 보더라도 최근에 출시된 에세이들은 왠지 모르게 좀 유쾌한 그런 에세이들을 제가 많이 못 만났는데 이 책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읽어봐도 참 공감되는 내용이 많고 재밌어요. 한 번씩 이렇게 유쾌한 부분을 탁 던지면서 좀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책들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류의 책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이 책입니다. 더 해빙. 이 책도 출시된 지 조금 됐죠.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지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제법 알려진 책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 2년 전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을 둘러보다가 이 책을 꽤나 긴 기간에 걸쳐서 홍보를 하길래 유명한 책인가 보다. 그래서 일단 사놓고 나중에 읽어봐야지 하고 샀다가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장에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50만 부 이상 팔려서 기념 리커버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의외로 평점은 8점 후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내용이 자기계발서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좀 뻔했다. 마케팅이 너무 과장됐다.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거품이다. 이런 평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마 이 책의 무게의 중심이 해빙을 알려주는 저자에게 좀 많이 쏠려서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나름 정말 흥미롭게 읽어서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매 페이지마다 다음 장의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정말 금세 읽어지고요. 아마도 돈과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제법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자기 개발을 하는데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우선 이 해빙이라는 단어 궁금하시죠? 이 해빙이라는 단어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이렇게 짧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책 표지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이 글귀가 저는 가장 와닿았습니다. 해빙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 이서윤이라는 저자는 어릴 때부터 온명하게 입문해서 동서양 고전을 마스터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해빙이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도 이분을 막 찾는다고 하네요. 좀 신비하게 표현이 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약간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공동저자? 네, 공동저자라고 보여지는 홍주연이라는 기자분께서 이 이서윤이라는 이 저자분을 인터뷰하면서 해빙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대화의 형태로 이 해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해빙이 대체 뭐지? 이런 의문이 종종 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문득 저자가 이야기한 방법으로 그것을 느껴보려고 직접 저도 막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표현은 못하겠는데 이게 해빙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신비한 경험도 나름 했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마케팅을 잘해야 많이 팔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읽고 도움이 되면 저는 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돈과 소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책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본 책인데요. 유튜브 채널 초반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너무 좋은 내용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다시 읽었는데 역시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책이 출간되고 제가 또 여러 서점을 가봤지만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1위로
뽑았던 책인데요.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우노 다카시라는 저자의 장사에 관한 철학과 신조가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마치 백종원 선생님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한 꿀팁을 주는 그런 책이구나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 와, 이건 그냥 이 작가야 체인점을 여는 어떤 그런 팁을 주는 내용이 들어간 책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 또 삶을 살아가는 지혜, 마음가짐,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제가 여러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 때문에 참 힘들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생각의 관점을 정말 많이 바꿨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가게의 위치가 골목 구석에 있다고 해서 그게 왜 장사가 안 될 이유가 되니? 차라리 그냥 간판을 떼라. 간판이 없어도 손님이 찾아오게 만들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또 이 작가야가 잘 안 될 때 그런 부분을 또 역이용해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 전화위복을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냥 저도 장사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요리 못하는 사람, 말주변 없는 사람, 그게 뭔 상관이냐. 토마토를 자를 수 있다면 밥집을 열 수 있고, 병뚜껑을 딸 수 있다면 술집을 할 수 있다. 성공하는 가게의 사장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이 우노 다카시 저자의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책의 시작점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고달픈 삶을 한 잔 술로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선술집을 찾는다. 술장사. 성공하고 싶다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듯 따뜻한 술 한 잔을 대접하라. 장사의 기본은 정성을 들이는 것, 그리고 술 장사의 기본은 마음을 담은 술을 내어놓는 것이다. 저는 이 글귀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술 장사에만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또 내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의 어떤 글귀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 이 글귀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딱 하나로 함축한 그런 멘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시작이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의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비즈니스와 관련한 백서 같은 그런 역할이 되어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권에 대한 후기와 또 추천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의 2월은 한 개의 분야만 고집하기보다 자기계발, 인문학, 에세이, 소설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하는 게 여러모로 독서에 대한 좀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은 그런 달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3월임에도 불구하고 꽃샘추위가 와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